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호남 모형 282쪽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호남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인공위성의 원리를 그대로 정책에 도입을 합니다. 요거는 책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지구 전체를 한번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뭐 미국을 한번 보고, 전체 또 확대해서 지구 전체를 한번 보고, 갑자기 내가 뭐 대한민국의 평택시를 보고 싶어. 평택시를 이렇게 좁혀서 보고. 요 인공지능에, 죄송합니다. 위성에 이 렌즈와 같은 것, 렌즈가,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카메라 렌즈가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 보듯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자, 이런 겁니다. 여기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실 거예요. 바둑. 자, 뭐 예전에 뭐 이세돌 기사하고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이제 5번 대결을 펼쳐서 한 번을 이기잖아요. 이세돌 기사 한 번은 이기고 4번은 지잖아요. 자, 그 승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인간 입장에서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바둑을 둬야 되는데 작전을 왜 안 짜겠어요? 작전을 짜죠. 며칠 몇 밤을 고민을 해서 짜죠, 작전을. 사람들 다 모여서, 바둑 기사들이 모여서 작전을 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야, 우리의 전략은 이거다. 확정을 지어요. 큰 전략을 확정을 지어요. 자, 그렇게 알고 바둑을 두는데, 아무리 바둑을 안 두셔도 이렇게 돌 하나씩 두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대로 가다가 갑자기 상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그 그림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나의 그 전략대로, 나의 어떤 흐름대로 끌어와야 돼요. 바둑을 그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싶으면 다시 원래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바둑돌 그 한 부분에서 또 내가 이거 원래 생각한 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지은 다음에 다시 원래 전략대로 맞춰가는 거. 이게 혼합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다? 근본적인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바뀌지 않는 전략을 짜요. 그렇게 가다가 뭔가 사건이 터지고 뭐가 생기고 뭔가 변동이 생기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놓고 다시 원래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고 또 원래 전략대로 가고. 이게 바로 혼합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이걸 만든 학자는 전투할 때 그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다? 나와 상대가 적대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그 의사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바둑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것도 전투잖아요. 일종의. 자, 그런 것처럼 원래 계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잡음들, 문제들 해결하고 또 원래 계획대로 가고, 또 해결하고, 부분적인 것들 해결하고 또 원래 계획대로 가고, 그러면은 정책, 의사결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혼합 모형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는요. 왜냐? 상대방을 가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최적 모형인데요. 최적 모형은 동그라미 1번 맨 아래줄이요. 283쪽에, 최적 모형은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장이요. 자, 28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이와 같이 최적 모형의 주요 특징은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거라는 점. 여기까지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세요. 자, 이것저것 경제적,
얼마 들여서 얼마를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분석을 다 해요. 비교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분석을 다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의사결정자가 자, 방금 283쪽에 초합리적 요소. 자, 초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합리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최종 모형은 일단 숫자, 수치, 통계 같은 걸 가지고 다 분석을 해내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해요. 야,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결정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정할 때 초합리성,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직관, 통찰, 미래 예측 능력 같은 걸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잘못 아셔가지고 그냥 감으로 찍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이걸 봤는데 아,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또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요거야 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상당히 경험이 많고 우리가 통찰력 있는 정책 결정자가 이걸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하실 것 같은데, 자, 주식 같은 거요. 또 비트코인.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 최소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숫자는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혹시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일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주식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프나 뭐 최소한의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도는 봐야 뭘 할 거 아닙니까? 다 숫자잖아요, 숫자. 그리고 조금 더 휴대전화 앱을 잘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투자 예측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하든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런 거를 보고 쭉 봐요.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거는 반드시 자, 얼마까지 오를 거야. 또는 이 그래프나 이 숫자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될 거야를 보는 거에 최종 모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이 좀 많이 똑똑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분석도 자기가 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걸 봤을 때 아, 이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적, 아주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결정한 모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초합리성이에요. 아무리 경제적인 분석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다 실패하잖아요. 이 초합리성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의 미래는 저렇게 간다. 또는 자, 이 상품은 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 우량주라 그러죠. 자, 이것은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몇 년 뒤에는 좋아질 것이다. 이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모두 통찰력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이 수업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당장 자, 주식이나 비트코인만 해도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은데 뭐하러 이 강의를 듣겠냐고요. 그런데 이 초합리성이 아무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도 듣고 저도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정말 몰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를 이건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가는 모형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인데, 이게 여러분이나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얘기죠. 284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쓰레기통 모형은 무정부, 무질서한 상태에서 몇 가지 흐름에 따라서 우연히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우리가 쓰레기통 안에 뒤죽박죽 모여있듯이 우연하게 결정된다고 보는 거다. 우연하게. 자, 뭐냐면은 어디냐면요. 자, 285쪽의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다 드리도록 할게요. 각자가 일을 해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가 일을 해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 빵 터졌어요. 그러면 야, 지금 사건이 터졌어. 지금 해결할 일이 생겼어. 빨리 이거에 관련돼서 다 모아봐. 그럼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이 우연하게 모여서 해결 방법을 열심히 만들어내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각자 다시 갈 길을 가요. 이게 쓰레기통 모형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책 결정자가 막 고민을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 방식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조직이 돼 있어요. 무조건 이게 각자가 다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해결할 일이 정해지면은 그때 모여서 뭐 우리가 흔히 우리 꼬마애들 놀 때 막 우당탕탕 논다 그러잖아요. 우당탕탕 하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사고 큰 거 터지면은 쓰레기통 모형이 딱 맞아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요. 뭐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터지니까 다 모여요. 갑자기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중구난방으로 결정되다가 딱 나오는 거. 이게 쓰레기통 모형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동우회, 향후회, 동창회에서도 이 의사결정이 많아요. 쓰레기통 모형이요. 합리적으로 하기 다 좋죠. 다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야, 그냥 그렇게 해. 그런 거요. 자,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자 287쪽의 맨 위에입니다.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선택에 관한 이론이다. 자,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개인이 둘 이상일 경우에 2명의 이상인 사람이 정책 결정할 때,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관계에서 자, 내가 고민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어떻게 할까? 그거를 따져본다는 게 게임 이론인데, 자, 이게 이제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수학적인 분석이 다 필요합니다. 내가 A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뭐를 하고, 내가 B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뭐를 하고, 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다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88쪽에 저 공익정신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거는 정책 담당자, 공무원 당사자가 정말 좋은 마음에서 나는 내가 공무원이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꼴을 못 보겠다. 난 내가 사비를 동원해서라도 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은근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1년에 한 2명 정도 만나보긴 하는데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다. 특히 사회복지업. 자, 그래서 자, 이런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뭐 봉사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 최종 모형, 호남 모형, 이거 굉장히 어려운 모형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수준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저 295쪽까지의 얘기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 얘기를 하고 이번 그 주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